이제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공화당에 내줬던 상태에서 반격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민주당이 승리를 한 건 맞지만 이번 선거 자체를 민주당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증이라고까지 단정하기엔 아직은 이르다. 이런 신중한 평가가 더 많습니다. 뉴욕시, 버지니아주 그리고 뉴저지주는요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이길 만한 곳이었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이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가 12번 중에 11번을 다 이겼어요. 공화당에 대통령이 있는데 주지사는 민주당이 가져간다. 선거 어떤 그 패턴이 있었던 주가 버지니아예요. 뉴저지라는 데는 굉장히 강력한 블루 스테이트여서 데모크래틱 캔디데이트이 이기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있던 것. AP가 해당 지역 유권자 약 1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에서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선거에서 영향력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월요일 밤 SNS 게시물과 또 전화 유세를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주의 공화당 후보들에게 별다른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유권자 10명 중 약 6명, 57%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로선 내년 중간 선거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요. 전문가들은 2018년 상황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 상황은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경험을 했던 중간 선거인데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의석을 늘렸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던 선거입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가 상원은 53대 47 그리고 하원은 219대 213인데요.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는 상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의 현직 의원들이 재선에 나온다고 전제한다면 재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하원은 예측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미 양극화가 된 미국 정치 구도 속에서 특정 정당에게 크게 유리한 구도가 되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원 선거는 공화당 현직 의원들이 재선에 나온다고 전제해 볼 때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4석을 새로 뺏어와야 되거든요. 하원 선거는 대통령의 실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데다가 트럼프가 타겟팅하는 그 이슈들이 특히 미국의 보수 지지층은 열광하는 이슈들이에요. 중간 선거에서 미국 하원이 어느 특정 정당, 특히 민주당한테 크게 유리한 구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